자, 스마트폰에 유튜브를 누르시면 이렇게 위에 검색하는 게 있습니다. 검색을 누르셔서 여기다가 한국농수산TV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자, 1등 마늘 양파고추 만들기 안희영 강사님의 강의 내용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요 버튼을 누르면 밑에 이런 게 생겨납니다. 여기 보시면 1등 마늘 양파고추 만들기 PPT 보기, 여기를 누르시면 안희영 강사님의 그 PPT 내용들이 여기 고스란히 있으니 이걸 참고하시고 농사를 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우리 농민이 웃음 짓는 그날을 위해서 이 나라바이오와 또 김제 유기농산 사장님, 또 그리고 이런 나라바이오의 전북 총판 사장님께서 여러분들 곁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진딧물에 대한 거, 진딧물, 또 총체벌레, 또 탄저병에 대한 거, 탄저병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수확을 하면서 바이러스 예방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작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거, 고추 다 떨어지죠. 이 바이러스가 고추에서는 한 10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10가지. 그 중에서 이 계저 바이러스는 있잖아요. 여기 꼭지가 노래져 가지고서 옆에 건드리기만 하면 톡톡 떨어져 버립니다. 그게 항상 6월 말 7월 초에 많이 나오죠. 그것은 계저 바이러스라고 그래요. 그 속에가 시커멓게 썩었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방지하면서 오이 기형이 되는 거, 특히 요 토마토에 대한 것도 있지만은 최근에 마늘에서도 검은 점이 생기는 것이 전부 다 바이러스 증상입니다. 이런 것을 미리 다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작물에 대해서 문제 병해충에 대해서 그 중에서 약간은 세균성에 대한 걸 조금만 빼주고서 대부분은 다 방지합니다. 특히 세균성 병들도 처음에 곰팡이 때문에 물러지고 장애가 나오게 되면은 더 세균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세균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모두싹에다가 세균을 방지할 수 있는 요새 친환경 약재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은나노 클린이라고 그러는 세균을 잡는 약재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뿌리게 되면은 이 병에 대한 것은 100% 다 잡게 되어 있습니다. 100%. 자, 그리고 이런 사종 모두싹이 이용한 가능한 작물들도 이렇게 모든 게 대부분 있고요. 친환경 추천 약재 사용법, 또 영양제까지 우리가 처방을 다 해주게 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친환경을 할 때는 우리가 이런 이쪽에 시설 재배가 좀 풋고추도 있다고 그래가지고서 만들어 봤는데요. 이런 광선에 대한 것을 좀 관리를 잘해야 되고, 온도에 대한 거, 수분에 대한 거, 공중 습도에 대한 거, 또 환기 관리에 대한 것을 우리는 하우스에서 잘 관리를 해주는데요. 그 중에서 토양 관리를 제일 잘 해야 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생육 관리에 대한 것도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이게 시설고추의 모습입니다. 여기서도 노랗게 되는 것은 이 뒷부분에서 곰팡이가 들어가는 모습들입니다. 곰팡이가.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가 잘 이름을 몰랐었는데 갈색 전문이병, 또 그러고서 하우스에서 흰가루병에 의해서 이렇게 병반이 생기면서 이렇게 증식을 하는 게 많고요. 이게 이파리가 나빠지게 되면은 열매가 좀 고가가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고가를 속을 갈라보게 되면은 하얗게 씨가 달라붙는 태자부라는 게 있어요. 태자부에 양쪽으로 씨가 이 여린 씨앗들이 붙는데 그게 양쪽에 고르게 붙게 되면은 열매가 똑바르면서 쭉 뻗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파리를 좋게 만들면은 꽃가루가 좋아지게 되고 씨가 잘 붙게 되고 정형과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 끝에가 있잖아요. 이 고추가 보게 되면 끝에가 빼쭉해서 턱 꺾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영양분이 끝에까지 못 올라갈 때 그런 증상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로컬 푸드에 들어오는 물건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더 윤기가 나고 기능이 좋고 또 맛이 좋다는 것을 인정을 받게 되면은 외지에서도 우리가 동김제 로컬 푸드로 다 달려올 걸로 더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시설 환경 관리하는 모습들이고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파리는 항상 녹색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꽃가루가 좋아야지만이 우리가 이
가해가 수술이고 가운데가 암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자가 제대로 생겨야지만이 우리가 정형과가 생긴다는 거고요. 요 뒤에 보면은 요 숨어 있는 게 이게 총체벌레입니다. 총체가 요때 수정이 되면 요 밑에서 여기서 있잖아요. 이 애꼬추가 생기는데 요 애꼬추를 살짝 갈궈서 먹게 되면은 이게 커지게 되면 있잖아요. 꼭 녹슬은 것처럼 이게 얽혀진 상태로 되는 게 총체벌레 피해입니다. 그리고 그때 바이러스가 감염되게 되면은 애꼬추들이 찌그러들어 가지고 이게 기형이 된 게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그 총체벌레는 바로 우리가 이렇게 꼽힐 때 잘 보셔야 되고요. 그 상태에서 묘상에서부터 옮겨붙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만약에 총체 이게 걸린 묘를 사거나 우리가 길러내게 되면은 바이러스에서 벗어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묘를 사는 게 너무 관대해요. 근데 막상 그 잘 보게 되면은 꽃이 핀 거에 보면 총체가 있고 또 뒤에 붙어 있고 또 흰가루가 붙어 있고 그런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 모종에 대해서 A급 모종, 제일 좋은 모종이 기준이 뭔가를 먼저 세운 상태에서 그런 모종을 재배하고 또 그러고서 구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파는 13장이 꼭 돼야 돼요. 그리고 꽃은 하얀 꽃이 피를 낳고 그럴 때 그때 그러고서 줄기가 절간이 짱짱하면서도 다음에 포트에서 뽑아봤을 때 뿌리가 하얀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장에 가서 사온 거 보면은 엄청 큰 걸 사와요. 이렇게 큰 걸 사오시면 물어보면은 이래야지 심고서 줄 띄우기가 빠르고 쉽다고 그래서 큰 걸 사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자 정도 되는 걸 꼭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멀리서 보더라도 그 옆에 밭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저 집은 꽃이 하얗고 탐스럽고 아주 크고 좋은데 어떤 집은 아주 조그매가지고서 이게 보일랑말랑 하는 게 있습니다. 꽃이 좋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러분께서는 올해 농사의 비결은 심고 나서 한 달 안에 고추 농사는 판가름이 난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25일 차에 반드시 NK 목비를 추비를 해야 돼요. 생육이 제일 떨어질 때요. 제일 활성화돼서 큰일 났고 그럴 때 비료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고추는 기가 죽듯이 세력이 죽으면서 내병성이 떨어지면서 바이러스가 다 걸려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실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좀 알으시고요. 또 품질 향상 관리에 대한 거 일단 사진을 보면서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떤 품종 보면은 이 꼭지가 질겨가지고 따다 보면은 줄기가 꺾어지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여기 손에다 살짝 끼고서 여기 칼날이 들어있어서 살짝 누르면은 이 따지는 그런 도구들도 요새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편하게 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총체벌레. 하여튼 올해 무조건 총체가 없어야 됩니다. 이게. 자, 이 나무 하나에서 10,000개까지 달립니다. 고추는 나무입니다. 나무. 고추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비료하고 온도하고 물만 주면은 엄청나게 달리고요. 또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고추가 많이 달립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아까 땅부자 입재라는 것을 땅에 넣고 심게 되면은 활성도가 되게 높습니다. 모두싹을 액상을 입재로 만든 거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땅에서도 힘을 복돋아주고 위에서도 복돋아주게 되면은 고추는 엄청 나오게 되고요. 자, 이제 세척을 하게 되고 이렇게 말리게 되죠. 말린 거. 자,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우박을 좀 맞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아까 아카데안이라든가 이 생육을 촉진하는 것을 순간적으로 주게 되면 금방 회복이 돼요. 그리고 옆에 또 가지가 나오게 돼서 하는데요. 1차 추비를 여기다 준다는 게 좋은 거예요. 여기 25일 정도에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는 이 고추 묘가 이렇게 노란 상태의 이파리를 심게 되면 있잖아요. 확실히 뿌리가 안 내립니다. 나중에 뽑아보면 그냥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바로 고추 묘상에서 심기 전에는 이파리가 진한 녹색을 띠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루트칼. 와, 모두 가정 쓰셨네. 여기가 회장님 밭이신 거예요? 네, 뭐죠? 그렇습니다. 아니, 색깔이 다른데요? 아까 거기하고는? 앞에 봤던 모하고는 색이 완전히 다르죠? 예. 아니, 잎사귀도 크기도 다르고, 여기 모두싹 뿌린 흔적이 지금 있네요. 예. 와, 진짜 딱 뿌린 흔적이.
이렇게 뿌리가 총총이 이 포트 안에 그냥 딱 들어차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앞전에 그 정식 하는 밭에 가 봤지만은 이렇게 뿌리가 왕성하진 않았거든요. 줄기도 굵지만은 키도 적당하고 우짜르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러죠. 짱짱하다는 거네, 그러니까. 예. 그 마디가 짧다는 거죠, 지금? 마디도 짧고 지금 현재 물도 지금 줘야 하는데 아직 안 준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도 그냥 이렇게 짱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일찍서부터 비료를 또 너무 많이 주게 되면은 웃자라 버려요. 옛날에는 웃자랄 때 빗자루로 쓸어주라고 그랬어요. 충격을 줘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가정용 선풍기를 있잖아요. 아마 지금서부터 가장 약하게 틀어가지고서 묘상에다 갖다 놓고 회전으로 시켜가지고서 바람이 살살 일도록 하게 되면은 꽃도 많이 생기고 뿌리도 좋아지고 그러고서 웃자람이 없어집니다. 그걸 가정용 선풍기가 안 될 때는 조그만 환풍기 가지고서 바람을 돌려줘야 됩니다. 바람이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은 라디오를 틀어주십시오. 라디오에서 음파에서 이파리가 흔들려서 우리가 움직이면서 꽃춤매가 더 월등히 더 좋아집니다. 그 대신 음악을 있잖아요. 너무 요란한 거 AM 틀지 마시고 FM을 트십시오. AM 틀면은 뭐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이나 막 그런 게 너무 많이 나와요. 그거 말고 FM에 그 음파를 틀게 되면은 상당히 그 진동이 더 부드러우면서 꽃가 더 잘 됩니다. 자, 2차 추비는 1차 추비를 포기하고 포기 사이에 꼭 줬고요. 2차 추비는 이 어깨선 쪽으로 삼각형으로 뻗어 나와서 뿌리가 뻗기 때문에 이 정도에 주고 3차서부터는 헛골에다 준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제일 먼저 달린 것은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이때가 뿌리가 뻗을 때인데 이쪽으로 영향이 다 가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맨 처음 방앗달에 있는 것은 보이는 대로 미리 따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고서 이 터널꽃을 보십시오. 쭉쭉 뻗죠? 엽색이 이렇게 진하죠? 이런 상태 우리가 땅부자 입자에 들어가고 모두싹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다만 터널고추는 진짜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이에요. 고추는 지온을 높이고 평균 온도를 높이게 되면 생육이 되게 빨라집니다. 그 터널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저기에는 이 점적호스가 한 줄씩 들어가 있어요. 점적호스는 압력이 낮더라도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져요. 그래서 물을 주는 시간은 긴데 모터 하나 가지고서 한 번에 줄 때 한 600경까지 골고루 다 줄 수 있어요. 저렇게만 준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물이 필요할 때 또 영양이 필요할 때 또 그 생육 단계별로 있잖아요. 필요한 영양분이 좀 틀립니다. 그것을 우리가 원리를 알고서 거기에 맞게끔 비료를 녹여서 물하고 같이 주게 되면은 고추는 4근 이상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꽃이 모양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필요한 영양분이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고추 맛이 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터널고추를 비료를 잘 관리하신 분들 고추는 있잖아요. 김치를 담궈 보면은 맛이 확실히 틀려요. 맛이 좋아집니다. 품질도 좋아지고. 그래서 그 집 고추를 매년 구입을 하는 고정 고객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 터널 재배에 대한 걸 조금만 더 알아주시고요. 1.8배는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런 그 고추에서 다수학 요인을 볼 때는 좋은 묘를 확보한다는 거, 또 붕사를 꼭 시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고추에서 있잖아요. 가락지 낀다고 해서 고추에 이 금이 가는 게 있어요. 그건 전부 다 붕소부적입니다. 또 열매가 끝에 꼬부라진 것도 또 기형이 된 것도 전부 다 붕소부적입니다. 붕소는 생육을 조정하고 또 그러고서 뿌리를 발달시키는 기능을 하고요. 우리가 그런 붕소가 있잖아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장마 때 어떻게 하다가 낮은 데 심어서 물이 두둑까지 물이 출렁출렁 거리더라도 우리가 붕사비료를 주고 우리가 이파리에다 뿌려주는 붕산비료를 뿌리신 분들은 있잖아요. 고추가 시들질 않습니다. 뿌리를 보호해주는 기능이 탁월합니다. 탁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약을 하실 때 거기다가 붕산을 좀 넣어서 뿌리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칼슘과 붕소와 또 이런 마그네슘이 혼합되어 있는 영양제를 잘 선택을 해서 살포하게 되면은 뿌리가 열매가 많이 달린 상태에서도 잘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육묘당 깨끗하죠? 자, 요 상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여기서 너무 노래지는 것은, 너무 노랗게 올라가는 것은, 이때 철분이 없을 때 그렇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또, 물 주는 것도 기술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막 주게 되면 있잖아요. 그럼 물 주는 게 다 틀립니다. 그래서 물 주는 것은 누가 맡아가지고서 꾸준하게 똑같이 주는 것이 물 관리가 좋고요. 너무 차가운 물 주는 것보다는 약간 우리가 물 받아놔서 데워진 걸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요게 총체벌레입니다. 총체벌레가 다 물어서 기형을 만든 거예요. 이게 너무 많아요. 이걸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가보게 되면은 그 집 육묘상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있잖아요. 이쪽에 한쪽은 상추 심어놓은 집, 배추 있는 집, 감자 있는 집, 뭐 풀 잡초 있는 집, 뭐 별난 게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추 가지고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요, 육묘상이 고추 하나만으로 깨끗하게 있어야 돼요. 잡초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잡초에서 거의 총체가 생겨요. Here we go.